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어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한일 부부의 프로필이 궁금하신 분께서도 개요란에 프로필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한자편 파트 7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파트 7에서는 조개패가 쓰이고 있는 28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 파트의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조개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24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7의 이전 영상들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은 4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왼쪽에는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뜰저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뜰저는 윗부분에는 집을 의미하는 한자인 집면이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땅에 있는 흙을 평평하게 고를 때 사용하는 고무래를 본떠서 만든 고무래 정이 와 있어요. 따라서 뜰저는 집마당의 흙을 고무래로 골라 만든 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잠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마당에 흙을 골라서 만든 뜰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도둑놈이 쉽게 쳐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뜰에 울타리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는 도둑으로부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뜰에 울타리를 뭐 하고 있나요? 울타리를 쌓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쌓을저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쌓을저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저,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음도거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저긴, 저금이 되고요. 다음에는 저축, 저축이 되고, 다음에는 저조,
저장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저축을 사용해서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マイホームを買うためにコツコツ貯金する。マイホームを買うためにコツコツ貯金する。 내 집을 사기 위해서 꾸준히 저금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을 저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니까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쌓을구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쌓을구는 윗부분에는 우물정이,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거듭제 혹은 제차제라는 한자가 쓰이고 있어요. 따라서 쌓을구는 우물을 만들려고 거듭해서 벽돌을 쌓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점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근데 집을 구입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차곡차곡 쌓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으면 내 집을 뭐 할 수 있게 되나요? 내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살구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살구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こう、こ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이 한자의 음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う、購入、購入、 구입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購買、購買、 물건을 구매하다 할 때의 구매가 되고, 다음에는 購読、購読、 신문을 구독하다 할 때의 구독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구입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貯金したお金で車を購入した。貯金したお金で車を購入した。 저금한 돈으로 차를 구입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구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일과 이하이가 각각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생김새가 마치 리본으로 묶여진 선물을 담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물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서 한 꼬마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꼬마아이는 발렌타인데이 때 용돈을 모아서 산 선물을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주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줄증이라는 한자가 돼요. 이번에는 줄증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送る、送る、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ぞう、ぞ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이 한자의 음동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贈与、贈与、 증이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寄贈、寄贈、 책을 기증하다 할 때의 기증이라는 어휘예요. 그럼 다음에는 훈동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バレンタインデーに贈り物を贈った。バレンタインデーに贈り物を贈った。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보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오꾸리모노는 직역을 하면 주는 물건이 되는데 즉 선물이라는 상당히 자주 쓰이는 훈덕어휘가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줄증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기무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손에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보이시죠? 근데 정부는 돈을 내고 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돈을 내고 무기를 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뭐 하고 있나요?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부과할 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ふ、ふ、 또는 ぷ、ぷ、 라고도 발음해줘요. 그럼 이 한자의 음독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ふか、ふか、 부과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カップ、カップ、 물건을 할부로 사다 할 때의 할부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부과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政府が国民に税金を付加する。政府が国民に税金を付加する。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도둑으로부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뜰에 울타리를 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쌓을 적가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초, 초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으면 내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살구가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코, 코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발렌타인데이 때에 용돈을 모아서 산 선물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줄증이 되었고 뜻으로는 오꾸르 한편 음으로는 조로 각각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정부가 돈을 내고 무기를 사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과할 부가 되었고 음으로만 후 또는 뿌라고도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어 한자편 파트 7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6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それじゃ、またね